지금 보고 계신 그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바로 미켈란젤로의 천재창조 중 2부의 창조라는 작품입니다. 보시면 그림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체로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그림을 음란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해부도입니다. 이 그림도 사람을 나체로 그렸는데 음란물에 해당할까요? 이 두 장의 그림을 보고 성적인 흥분을 느끼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장의 그림을 음란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음란물이란 성욕을 자극하여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음란물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범죄의 종류와 처벌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게 될 내용은 음란물의 개념과 중독, 그리고 음란물이 미치는 영향, 음란물로 인한 피해 사례와 음란물 단속 및 처벌 규정, 그리고 음란 사이트 차단 및 피해 예방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음란물의 개념과 중독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음란물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란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설명할 수 있고 음란물 단속 및 처벌 규정, 그리고 음란 사이트의 차단과 피해 예방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음란물 개념 및 중독. 안녕하세요.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이수경 경사입니다. 음란물이란 사회통념상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매체로서 글, 소설, 그림, 만화, 동영상, 파일, CD, DVD, 각종 광고 전단지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런 음란물 중에는 아동 음란물로 분류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음란물에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였을 경우 아동 음란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진은 어떨까요? 아빠와 어린이 혹은 아동들이 알몸으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아동 음란물일까요? 이 사진은 아동 음란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동 음란물은 성교 행위, 신체 일부 또는 전부를 노출하거나 접촉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표현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니까요. 이제 음란물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죠? 최근에는 사회적 관계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SNS조차도 음란물 시청 및 유통에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중독되기도 하고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SNS 및 인터넷 사이트 등에 음란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란물에 관련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 유타 대학 심리학과 빅터 클라인 명예교수는 음란물 시청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4단계의 반응 유형을 보인다고 했는데요. 1단계에는 인터넷 검색 중 우연히 음란물을 접하게 되거나 지인 등을 통한 호기심으로 음란물을 시청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좋지 못한 것인지를 인지하면서도 자꾸 보고 싶어 하게 된다고 하였고요. 2단계에서는 호기심으로 시청했던 것이 자꾸 보게 되면서 좀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된다고 했습니다. 3단계에서는 자극적인 영상을 계속 시청하게 되면서 웬만한 것에는 둔감해지고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이미 음란물이 오감과 무의식을 파고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 들어서는 지금까지의 음란물 시청에서 봤던 장면들에 호기심이 생기고 정말 그럴 것인지 실제로 실행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청소년의 성인물 이용 실태 조사를 살펴보면 전국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12,2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초등생 6.9%가 음란물을 본 뒤 성추행 충동을 느꼈으며 변태 장면도 자연스럽다라는 응답도 16.5%에 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들이 평소 아동 음란물을 본 빈도와 성범죄 직전 아동 음란물을 본 빈도를 비교해 본 결과 일부는 최대 50회를 초과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김점덕, 오원춘, 김수철, 정성현 등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는 상당한 양의 음란물들이 발견되었고 2010년 여중생을 아파트 옥상으로 납치해 성폭행한 당시 14세의 이모군은 경찰 조사에서 야동에서 본 것을 따라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하여 충격을 주었습니다. 위의 반응 단계에서 보듯이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자꾸 접하다 보면 왜곡된 성의식을 갖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어린 나이에 이성과 성행위를 하거나 죄의식 없이 성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헤어나올 수 없는 음란물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2. 음란물이 미치는 영향. 음란물은 다양한 요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학업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란물을 시청한 이후에도 자꾸만 그에 대한 잔상이 남아 학업은 물론 일상생활까지 방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심할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끔찍한 성범죄 가해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적인 욕구 해소를 하고 나면 그전보다 더욱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 결국엔 폭력성까지 더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수준의 음란물이 아닌 더욱더 자극적인 음란물을 찾게 되고 갈수록 강도가 더해져 더 자극적이고 강도가 높은 음란물을 찾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하지만 음란물 중독으로 인한 성적인 반응이 둔감해짐에 따라 정상적인 생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피해 사례. 여러분, 랜덤 채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SNS에서 모르는 사람과 연결되어 우연히 음란한 영상통화를 한 것이 녹화되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제하면서 재미로 촬영하였던 사진, 동영상, 혹은 몰래 촬영당한 동영상 등도 유포되거나 이를 이용한 협박 등으로 2차 피해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낯선 이성으로부터 날아온 한 통의 메시지. 외롭던 마음에 채팅을 하게 되었고 전달받은 어플을 설치한 후 상대방과 함께한 음란 채팅이 고스란히 영상으로 저장되고 영상을 담보로 돌변하기 시작한 상대방은 돈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랜덤 채팅과 유사한 악성 코드 감염에 의한 사례로 몽캠 피해라고도 불립니다. SNS를 통해 낯선 사람과 은밀한 모습으로 영상통화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수신한 악성 코드로 인해 스마트폰이 감염되어 개인정보가 해킹되어 해당 영상이 유포되는 사례이며 이러한 사례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단속과 처벌 규정. 최근 음란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찰청에서는 접수 사건을 처리하는 것 이외에도 특별 단속기간 등을 지정하여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아동 음란물에 대해서는 미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와 국제공조수사 활동을 전개하여 엄격한 단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그 처벌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조항이 있지만 자주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란물을 유포하였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음란물을 타인에게 전송하였을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타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게 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음란물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소지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하겠으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음란 사이트 차단 및 피해 예방. 대표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트 www.greeninet.or.kr에서 음란 사이트 차단 및 재생을 막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고 그 외에 화면에 보시는 기능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란물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사항으로는 모르는 사람과 SNS를 통한 음란한 영상통화 및 대화를 하지 않아야 하며 아는 사람과도 음란한 영상통화 및 대화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신체 촬영 및 해당 영상을 공유하지 않아야 하며 스마트폰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설치하면 안 됩니다. 실수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면 성인이나 전문기관의 조언을 구하고 음란물 중독 증상이 우려되면 전문기관의 상담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건전한 성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며 이성적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초중 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보호자 및 교육기관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낮아지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까지 비정상적 성행위가 표현된 음란물을 접하고 이를 모방하여 직접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촬영하여 트위터, 유튜브 등에 게시하는 형태로 번지고 있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 사이버상의 또래 집단 내에서 자신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아동 청소년기 음란물에 대한 노출은 음란물 중독이나 그릇된 성간염의 형성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일부 중고등학생들은 음란물을 보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며 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어린 시절 호기심에 무심코 촬영에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음란물 유포로 인한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은 물론 한번 인터넷에 유포된 정보는 무차별적으로 급속 확산되며 영구 삭제가 매우 곤란하다는 점에서 스스로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분 핵심 포인트. 음란물이란 사회 통념상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매체를 말하며 아동 음란물은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음란물 4단계 증상을 살펴보면 호기심 단계에서는 음란물을 호기심으로 시청하게 되고 다음 자극 단계에서는 좀 더 자극적인 영상을 찾게 됩니다. 그 상위 단계로 가면 웬만한 자극에 둔감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며 그 이후에는 음란물 시청 시 본 장면들에 호기심이 생기면서 실제로 실행하고자 하는 모방, 성적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음란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음란물 잔상으로 인해 학업이나 일상생활에 방해받게 되고 더욱더 자극적인 음란물을 찾음과 동시에 폭력성까지 더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도가 심해져 음란물에 중독되면 더 자극적인 음란물을 찾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한 음란물 중독으로 성적 반응이 둔감해지면서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음란물 피해 사례는 SNS에서 만난 사람과 영상통화 중 녹화된 음란한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거나 교제 중 재미로 또는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며 낯선 사람과 은밀한 모습으로 영상통화를 한 후 상대방이 보낸 악성 코드로 스마트폰이 감염되어 개인정보 해킹이나 해당 영상이 유포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은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란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사람과의 음란한 영상 통화나 대화를 피하고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하지 않으며 피해가 발생했을 때나 음란물 중독이 우려될 때는 전문기관의 상담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란물에 노출되었을 때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음란물에 중독되어 그릇된 성관념이 형성되거나 수면장애 등의 불편을 겪을 수 있으며 호기심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경우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포한 영상은 영구히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